자, 이번 시간에요. 법률행위 목적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그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게 나와 있죠. 이런 목적이라는 게 뭐죠? 목적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죠. 이 목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갑과 이렇게 을이 있죠.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해서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게 되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죠. 이 법률 효과요. 이 법률 효과를 뭐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이다. 즉 법률행위가 뭐냐? 계약이잖아요. 이 계약을 우리는 뭐라 하냐? 법률행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법률행위를 하게 된 이유, 그것을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법률행위 이렇게요. 이 법률행위는 먼저 무슨 요건이 있냐? 성립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성립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이 있다?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효력 요건 알겠죠?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죠. 여기 효력 요건을 보면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효력 요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과 특별 이렇게 두 가지요. 그러면 이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서 먼저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목적에서 뭐가 있냐? 먼저 목적은 확정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순서대로 하나하나를 따지는 거예요. 목적의 확정이라는 것은 등기라든가 대금은 어떻게 확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말이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확정이라는 것은 이행기까지. 그래서 등기를 해줄 때까지 간단히 얘기하면 그때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확정은 그냥 여러분요. 이행기까지 이 한마디만 알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법률행위의 목적 220페이지 보면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이렇게 됐죠. 1번 의예요. 목적이란 두 번째 줄이요. 법률 효과 딱 거기면 효과를 얘기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3번을 봐봐. 3번 소가로 3번요. 법률행위 목적과 목적물은 서로 구별된다. 그래서 그 옆에 줄고요. 법률행위의 목적은 있어도 법률행위의 목적물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거기는 줄 것이고 법률행위의 목적 거기를 가로 묶고 뭐라고 쓰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임금점 찍고 노동력 이렇게요. 임금과 노동력.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물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 뭐라고 쓰냐. 목적물 그래서 고용계약에서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고용계약에서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칙적으로 목적이 있으면 목적물도 있단 말이죠. 이런 여기 보면 이것을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냐? 이것을 목적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목적이 있으면 목적물이 있는데 이런 고용계약에서 보면 고용계약에서 사람은 물건이 아니니까 목적물은 없는 거죠. 그런데 고용계약에서는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은 회사죠. 회사는 이 근로자 을에 대해서 노동력을 요구하고요. 이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서 임금을 요구하죠. 그래서 노동력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은 법률효과 목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있어도 목적물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걸 우리 뭐라 한다? 고용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2번요.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밑에 보면 가로 여기 닫고 내용이라고 써놨죠. 내용 뭐라고 하냐? 법률 효과를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법률행위의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의 확정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의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냐. 그래서 여기 보면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아니고 성립 당시 그건 지우고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요. 1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지워. 그건 보면 안 돼.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면 판례를 그냥 봐요. 판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례는요. 위에서요. 관련 판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이렇게 돼 있죠.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은 거기로 줄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 법률행위의 목적이다. 이렇게 목적. 여기서는 목적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등기를 해준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등기와 대금은 이 말이니까 그럼 여기다 뭐냐 법률행위 목적은 이 말이죠.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하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죠. 체결이라는 것은 성립이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 말이잖아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알겠죠. 사후에라도 동그라미 사후에라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사후에라도 그것을 뭐냐 이행기
사후에라도 그 말이 이행기까지 이 말이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족하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그 내용 1번 보면 내용 목적의 확정에서 오면 소가로 1번에 보면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성립 당시가 아니고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사후에라도 이 말은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는 표준이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21페이지요. 목적의 가능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가능성을 봐요, 이제. 그래서 목적의 가능성, 이것은요. 우리가 가능과 불능은 어떻게 구별하냐? 여기서 사회통념이요. 사회통념에 따라서 어떻게 구별하냐? 우리는 이것을 가능과 불능으로 구별을 해요. 가능과 불능을 사회통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뱃놀이를 하다가 바닷가에서 뱃놀이 하다가 금반지를 바닷속에 빠뜨렸다. 그럼 우리는 그 금반지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사회통념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불능은요. 불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능은 원시적 불능하고요.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 불능, 그 다음에 또는 사실적 불능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법률적이다, 사실적이다. 또는요, 우리가 불능이라는 것은 전부 불능이냐, 전부냐, 일부 불능이냐, 또는 주관적이냐, 또는 객관적이냐, 이렇게요. 객관적 불능이냐, 이렇게 나누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인데, 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전에 목적물이 멸실되면 원시적이라고 하고,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후에 목적물이 멸실되면 이것을 후발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립하기 전이냐 후냐, 성립하기 전 원시적, 성립하고 난 후 후발적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사회 통념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자, 이것을 이제 원시적, 후발적.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구별하는 것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요, 한번 보면 오른쪽에요. 목적의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가능 한번 보세요. 이 목적의 가능과 불가능과 불능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2번이요. 가능과 불능의 구별은 사회통념 이렇게요. 사회통념. 그다음에 3번이요. 3번을 보면 이런 불능이 이제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불능은 무효인 불능은 어떤 불능을 얘기하냐? 첫 번째 확정적이고 계속적 불능을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객관적과 주관적인데요. 여기서는요 3번 봐봐. 3번 동그라미 3번 객관적 불능만 무효이고요. 주관적 불능 죽고시고 주관적 불능은요 담보 책임의 문제 이렇게 담보 책임. 주관적 불능은 담보 책임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원시적과 후발적 있죠. 원시적이라는 것은 계약 성립 전 이미 목적물이 불능이고요. 그다음에 후발적은요. 후발적은 첫 번째 주 끝에요. 성립 이후 후발적.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냐 원시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냐 후발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3번 원시적 불능만 무효. 후발적 불능은요 유효가 돼. 유효. 그렇죠? 그래서 원시적, 후발적, 유효,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보세요. 222페이지 보면 이러면 지금 무슨 말이게 쭉 지금 써 있고요. 참고로요. 오른쪽을 다시 한번 보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효과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봐가지고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얘기를 봐. 우린 원시적과 후발적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냐 후냐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과 을이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이 건물이 1월 30일 날 하루 30일 날 이미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이것을 우리는 뭐냐?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미 건물이 없어. 그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3월 1일 날 등기를 해주게 했는데 2월 10일 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이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무슨 이익을 배상하냐? 신뢰 이익을 배상을 해. 신뢰 이익을 배상하고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무슨 이익이냐? 이행 이익을 배상을 해. 이행 이익을 배상해. 그래서 신뢰 이익 배상, 이행 이익 배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이렇게. 여기는 신뢰 이익, 여기는요 이행 이익 이렇게.